태백산맥 북쪽 우리나라 중앙에 자리 잡은 강원도 인제. 그중에서도 최북단에 위치한 이곳은 오염 없는 청정마을로 꼽힌다. 마을 노인회장으로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며 노인들을 살피는 게 일이라는 이성영 씨가 특별히 챙기는 노인이 있다. 구루마를 놓고 없는 거 보니까 너 또 어디 가셨나 봐. 한시도 집에 계시질 않으니 뭐. 집주인이 애지중지 가꾸는 집 뒤 텃밭에도 여기도 안 계시는데. 이성영 씨가 찾는 노인의 흔적이 없다. 아니, 여기도 안 계시네. 안 계시 없어요. 다른 데 가셨나 봐. 거의 매일 계속되는 노인과의 숨바꼭질. 결국 이성영 씨는 노인이 계신 곳을 알만한 사람이 있는 데로 간다. 그곳은 자신의 집. 여보. 예. 아니 장모님 어디 가셨어? 아 조금 전에 왔다 가셨는데 왜? 뭐 깨밭에 깨 익었나 보러 가신다고. 왜요? 하여튼 똑같아. 가시는 분이나 보내는 무슨 사람이나. 아유 그럼 내가 어떡하냐고. 잠깐 가서 보고. 아이고 오신다는데. 저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오늘. 찾는 노인은 바로 장모님이다. 연세도 있고 하니 걱정이 돼 수시로 챙기는 것이다. 딸 김경자 씨한테는 깨밭을 보기만 하고 오겠다 하셨단다. 보고 오신다는 그런데 금방 보고 오신 줄 알아. 여보세요? 엄마 어디세요? 깨밭. 아직 깨밭에서 안 오셨어? 보고 오신다 그랬잖아. 아니 다 비게 됐어. 깨가 비게 됐어? 그것도 비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비고 계시는 거예요? 그 넓은 깨밭을 혼자 거둔다니 그러다 병나면 어쩌시려고. 부부는 애가 탄다. 사위 성영 씨가 그렇게 말렸건만 소용이 없었다. 노인네 안에서 한 두 마리 사서 잡수면 되는데 그거 왜 자꾸 그렇게 일을 만드시는 거야? 나 참 그 자갈밭이라서 뭐 깨도 별로 잘 되지도 않더만. 아이 가서는 또 아무 소리 하지 마. 그 양반 때문에도 머리가 더 빠진다 더 빠져. 내가 뭐 맨날 모자를 내가 왜 쓰는데? 응? 너무 부지런하고 몸을 사리지 않는 장모님 때문에 사위는 걱정이 한 바가지다. 아이고 장모님. 미소만 야. 미안하니까 미소만 짓고 계시는 거. 예? 엄마 때문에 나만 맨날 혼나잖아. 아유 미안해. 다 먹게 된 거 내버리면 어떡해. 올해 89, 자식 6을 낳아 기르며 평생 허리가 굽도록 일을 했건만 엄마 김원영 씨는 아직도 일을 놓지 못한다. 여기 좀 앉아 계시라고. 그거 혼자 뽑으리고 그거 해시냐고. 대신 비워드릴 테니까 여기 앉아 있어. 안 그러면 안 비워드리고 그냥 갈 거야. 아유. 딸의 협박 아닌 협박 때문에 앉아서 쉬긴 하는데 다 했어 올해는. 보기만 하자니 답답해진다. 평생 쉬지 않고 해온 일,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편하다. 에이 올해 하면 이제 뭐 내년에 할지 뭐 알았지. 하늘나라 갈지 몰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생각에 엄마는 마음이 바빠진다. 원영 씨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 둘이나 붙어서 그런지 진도가 척척 나간다. 그런데도 지켜보던 엄마 원영 씨가 낯을 쥐고 다시 밭으로 나서는데 전쟁통에 가족을 모두 잃고 실향민 남편과 밥그릇 하나 없이 결혼한 원영 씨가 먹고 살게 된 건 이 부지런하고도 급한 성격 덕이다. 엄마 좀 쉬셔. 어? 아이 쉬어 나도 쉬게. 에? 쉬어. 엄마가 쉬어. 미양이 아빠도 쉬어. 엄마는 사위가 70인데도 맨날 미양이 아빠래. 그럼 어떻게 좀 사위라래야지 사위. 아니, 사이라 소리는 안 하더라도 다른 애들처럼 뭐 나서방 하듯이 이서방 한번 부르면 안 되나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굳었어. 가족이 된 지 45년이나 됐건만 사위는 여전히 가까이 하기엔 먼 백년 손님이다. 이 마을은 큰 볼거리는 없지만 깨끗한 자연이 있어 도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경자 시내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집의 자랑은 집밥 같은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오늘은 근처 계곡에서 잡아온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여 손님들에게 대접할 계획이다. 되게 큰데.
그런데 재료를 다듬다 말고 전화를 하는 경자 씨. 밥써. 엄마가 빨리 와야 돼. 난 위급해. 감자전도 해야 돼. 엄마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집에 있던 엄마 원용 씨가 보행 보조차를 앞세우고 출동한다. 엄마네 집은 딸 경자신의 집과 불과 1분 거리에 있다. 서로 간에 대문을 나서서 모퉁이를 돌면 보일 정도다. 안 그래도 자식들 해줄 것 없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는 엄마는 딸 집에 손님이 올 때마다 불이 나게 달려온다. 사위 이성영 씨가 산에서 캐온 더덕도 오늘 밥상에 오를 모양이다. 생선국 끓이려고? 매운탕. 매운탕. 매운탕 끓여야 되는데 참 국이 없는데. 깻잎. 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일어나 보행 보조차를 운전하는 엄마 원용 씨. 보통은 딸이 엄마 심부름을 가는데 어떻게 거꾸로 됐다. 식재료로 쓸 깻잎은 원용 씨 집 텃밭에 따로 심었다. 여기서 키운 채소를 주로 쓰기에 손님들에게 가격이 저렴하고 건강한 밥상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딸이 시키는 대로 깻잎을 한 주먹 따가는 원용 씨. 자주 하는 일인지 자연스럽게 깻잎을 씻고 다듬는 다음 과정까지 도맡아 한다. 내년이면 자그마치 90. 허리도 굽은 엄마를 은근히 부려먹는 경자 씨. 엄마가 이걸 잘하셔요. 엄마가 잘하시고 또 엄마가 이런 걸 하시는 걸 좋아하셔요. 엄마한테도 쉬운 일거리를 드려야지. 장모가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걱정하는 사위와는 달리 딸 경자 씨는 엄마에게 주저없이 일을 부탁하곤 한다. 심지어 요리에 들어가자 본격적으로 일을 떠맡기는 경자 씨. 붕울붕울 하는 게 얼만큼을 밀가루를 넣어야 되는지 몰라서 엄마가 했어요. 생선에 밀가루를 입혀 걸쭉하게 끓여내는 게 이 집 매운탕의 특징이다. 이게 이북식이야, 이북식. 엄마, 매운탕 끓이니까 아버지 생각나지? 응? 아유, 그 전에 그 보따랑에서 그 중투리 같은 거 이런 거 미꾸라지 몇 마리 잡아다 주면 한 10마리 가지고도 매운탕 끓여가지고 그냥 국물 많이 해가지고 고기는 한 5~6마리 있어도 국물을 이만큼을 부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애들이 6이지 우리 형제들이 아주 지금 해먹고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경자 씨 아버지가 실향민인데다 이 마을도 38선 이북 땅이었다가 6.25 때 다시 남한 땅이 된 곳이기 때문에 이북 음식이 익숙하다. 결국 손님상 차리는 것까지 엄마 원용 씨가 도맡았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가 빨리 드시죠. 얼른 앉아요. 말 그대로 집밥. 손님 주인 할 것 없이 어울려서 식사를 한다. 고추장을 좋은 걸 맛있는 집. 고추장. 네, 맛있는 집. 그러니까 알지를 않잖아. 괜찮아요 맛이? 옛날 맛이 나? 엄마 원용 씨 손맛 덕에 한 번 찾은 손님은 단골이 되고 입소문도 많이 나고 있다. 한 집에 살진 않지만 엄마와 딸은 한솥밥 먹는 식구인 셈이다. 식사를 마치면 나 간다, 이제. 아니, 아유, 주무시고 왔어요. 날도 여기 때 더운데. 뭘. 아니, 멀어서가 아니고, 여기 그냥 주무시면 안 돼요? 아니요. 어여 가셔. 껌껌한 때 가서 키실 수 있어 둘. 밤에 혼자 있을 장모 걱정에 사위가 잡아도 원영 씨는 고집불통이다. 제 엄마는 하지만 어지간해. 아유 내둬요. 아니, 내둬야지, 내두는데. 왜 저러시는 거야? 참. 편하니까 그렇지 그게. 노인 양반 혼자서 힘드실 테니 함께 사셨으면 하는 사위와 엄마 편하신 대로 해드리고 싶은 딸. 딸네 집에서 돌아올 때마다 원영 씨는 등 뒤로 자식들의 마음을 느낀다. 보행 보조차에 의지해 느릿느릿 걸어와도 채 1분이 되지 않는 거리에 원영 씨가 혼자 사는 집이 있다. 어둡고 썰렁한 집에 들어오는 순간은 기분이 그리 좋진 않지만 외로움엔 익숙해졌다. 사위가 함께 살자고 하지만 원영 씨가 거절하고 있다. 편해. 혼자 있는 게. 원래 혼자 있어 놔서 영감님 있을 때부터 혼자 있어. 같이 살다가 영감님 돌아가시고 혼자 있어 놔서 혼자 있는 게 편해.
자식들이 자신 때문에 마음 쓰는 걸 보느니 혼자 지내는 게 편한 거다. 아무리 귀찮아도 빼먹지 않는 일과 위장약과 혈압약 복용이다. 자신이 아프면 자식들이 걱정할 테니 건강만은 철저히 지키려 노력한다. 들에서 깨를 베고 민박집에서 일하느라 바쁘고 고단했던 원영 씨의 하루가 마무리된다. 다음 날 아침부터 원영 씨의 보행 보조차가 마을길을 누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수업이 있는 날이다. 원영 씨는 6.25 때 빼곤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는 서화면 토박이라 이 마을의 모든 것이 익숙하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마을 회관에서 낯선 경험을 하고 있다. 바로 한글 공부. 기억 니은은 뗐고 단어를 익히는 중이다. 배워도 돌아서면 까먹지만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정신적으로 그거 했네요. 치매 예방. 일요일 날 하고 못했다 이거 해요. 요즘은 나름 실력도 늘어 간단한 문장 받아쓰기도 할 정도다. 이거 못 써. 잘했어. 집을 잘 몰라가지고. 89의 글을 처음 배우다 보니 어렵고 민망하기도 하지만 생전 처음 느끼는 재미도 있다. 글 읽는 재미다. 먹고 사느라 바빠 바닥에 엉덩이 붙일 새 없이 돌아다녔는데 생애 첫 취미, 그것도 차분한 취미가 생겼다. 한글 교실을 포함한 여러 사업은 마을 노인회장인 사위 이성영 씨가 주관하는 일이다. 장모가 회관에서 공부하는 그 시각, 성영 씨는 내일 행사 참가자를 모으는 중이다. 9시 반까지. 내일들 재활용 할 거예요, 재활용. 그러니까들 많이들 나오시라고. 네? 재활용 할 거니까들 많이 나오세요. 그날 오후 평소엔 뭐에 쫓기는 사람처럼 점심 한술 뜨고 급히 일을 나가던 원용 씨가 웬일로 집에 있다. 그리고 공책을 하나 꺼내들었다. 고민을 거듭하는 모양새가 시험을 앞둔 수험생 같다. 결심이 섰는지 조심스레 글을 적기 시작하는데 언뜻 보니 편지다. 원영 씨가 그동안 한글 공부에 열심이었던 이유가 짐작이 간다. 원영 씨의 첫 편지를 받을 사람은 누굴까? 그날 오후 경자신의 집에 손님이 왔다. 어머니, 할머니는요? 할머니 안 오셨는데? 할머니 집에 왔다 가셨는데? 할머니 집에 안 계셔가지고. 저기 오미자 떨었어? 네. 저번에 못 따가지고. 어디 가셨지? 마을에서 가셨나? 아니 회관에 오늘 행사가 없는데. 이 집에서 원영 씨를 만나려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아유 그새 또 얼른 가셨어? 콩방 계셨는데. 가까운 곳에 살기에 하루 12번도 넘게 서로의 집을 드나들지만 엄마는 순식간에 사라지곤 한다. 엄마! 원영 씨 찾기는 항상 텃밭부터 시작되는데 엄마!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 밭에 안 계시는가? 어디로 가셨지? 어디세요, 엄마? 오미자 밭을 가셨다고? 아유, 그새 오미자 밭을 가셨어? 아유, 미진이 지금 왔는데, 손주 며느리. 알았어요. 지금 사방 찾고 난리 났잖아. 며칠 전 할머니 뵈러 가서 오미자도 따올 거라고 전화를 드린 게 실수였다. 너 오미자 따라온다는 걸 듣고선 벌써 너 조금이라도 더 따주려고. 허리 아프시다면서 맨날. 아유, 허리 아프시다면서도 뭐 일할 게 일단 펄펄 난다니까. 이곳은 오미자를 경작하는 이웃집의 밭이다. 자신들은 수확을 마쳤으니 남은 건 얼마든지 가져가도 좋다고 한 것이다. 어디 계셔? 아유,
보아하니 밭에 나오신 지 반나절은 된 것 같다. 한참 찾아다녔잖아. 이진이가 와가지고. 저랑 같이 가자니까 혼자 가고. 가을이 깊어지니 오미자도 끝물이다. 더 늦기 전에 따서 손자 챙겨줄 욕심에 마음도 손도 바빠진다. 할머니 뭐 허리 아프다면서 왜 먼저 나오셨죠? 저 기다리라니까. 아, 기다리려니까 더디게 와서 제가 좀만 난 먼저 왔지. 애들만 하고 온다니까는. 힘드신데. 그러면 저만 욕먹어요. 신랑한테 어? 할머니 고생 시킨다고 허리 아프고. 안 말 때 하지 마, 그게. 안돼 뭘 아마 또 안 돼. 이거 따는 재미로. 따서 자식들 챙겨줄 생각을 하면 세상에 이보다 재밌는 게 없다. 자식 욕심, 일 욕심이 지금까지 원영 씨를 지탱해온 힘이다. 가까운 큰 바구니에 오미자가 가득 찼다. 벌써 그만큼 따셨어. 이제 그만 가시지? 엄마. 아니, 더 따야지. 에? 좀 더 따. 아니, 이렇게 계속 계시면 지겹지 않아? 아니, 나 재밌어. 재밌으셔. 일을 재밌어야 하지. 그럼 내일 또 오라면 또 오셔? 그럼. 아유, 난 싫은데. 딸은 벌써 질렸다는데 엄마는 아예 오미자 나무에 파묻혀 있다. 벌써 2바구니째 다 채워간다. 아유, 그만 따고 가자니까. 들고 가야겠다. 아유. 너 들고 가야 돼. 야, 한 번이라도 더 따시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내. 뭐다. 결국은 딸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원용 씨. 그 와중에도 오미자를 잡는 못 말리는 엄마다. 저번에 따가겠으니까. 원영 씨가 꾹꾹 눌러 담은 자식 사랑이 차고 넘친다. 엄마 손. 어머, 세상에. 응. 평생 이 일을 해온 부지런한 모녀의 손이다. 원영 씨가 일찍 시작해 오미자 수확이 금세 끝났다. 덕분에 2아이의 엄마인 미진 씨에게 약간의 짬이 생겼다. 집에 오자마자 급히 감자부터 깎는 원용 씨. 환희가. 손 제일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야, 손주 저 감자전 해주는 게 낙이란다. 내가 먹고 싶다면 안 해주고. 손자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여 보내겠다는 것이다. 일일이 깎아 갈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자식들 입에 넣어줄 생각을 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자 씨가 후다닥 전을 부친다. 야, 미진아, 너 얼른 먹고 가, 애들. 네. 맡겨놓은 놈한테 미안하면. 아이고, 응? 얼른 먼저 먹고 가. 어른들 배려로 해주시는 음식을 앉아서 받아먹는 미진 씨. 그녀에게 시할머니나 시고모는 시자 붙은 불편한 사이가 아닌 애엄마 사정을 이해하는 인생 선배들이다. 난 뭐 얼른 먹고. 뜨거워. 아니 빨리 먹어요. 식었어요. 식었어. 할머니 챙기지 말고 제 입에나 더 넣을 일이지. 맛있죠? 더 만들어줄 욕심에 먹으면서도 감자를 간다. 엄마 닮아 손이 큰 경자 씨도 먹으면서 감자를 부친다. 모전 여전이다. 봐야지, 가면. 네. 아이들이 엄마를 찾기 전에 얼른 보내야 한다. 아쉬워도 미련 없이 작별을 고하는 원용 씨. 잘 가. 응. 자신은 전쟁통에 가족을 잃었고 남편은 실향민. 둘이 결혼했으니 친척이라고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 손주의 증손주까지 일가를 이뤘으니 인생 참 잘 산 것 같다. 그날 저녁, 사위 성영 씨가 장모님 집을 찾아왔다. 주무세요. 뭐, 벌써 누워 계시니? 버릇처럼 방바닥에 손을 대보는데 바닥이 냉골이다. 이거 틀지 마시고요. 불을 켜세요, 보일러. 그거 기름 채워드렸잖아. 지금 환절기라서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어?
그러니까 허리가 더 구부러지신 거야. 아이, 아직은 안 그래. 맨날 아직은 그러고 뭐 다른 거 하긴 어디 고장난 데는 없는지 사위는 수시로 와서 관리한다. 숙제 검사 받는 아이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원용 씨. 자신 때문에 사위가 신경 쓰는 것이 영 미안한 것이다. 한참 둘러보고 난 뒤 늘 하는 사위의 잔소리가 쏟아진다. 우리 집에 와 계시면 편안하잖아요. 그럼 내가 두 집 살림 안 해도 되잖아. 그러게. 장모님 여기 계신 거 왔다 와. 제가 그래도 자주 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걱정 마라. 그러지 마시고요. 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제. 네, 예? 걱정 우리 마. 집으로 걱정. 두 집 살림 안 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요. 가려고? 가야죠 이제. 주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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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 부담 주고 돌아가는 사위. 혼나기만 만나더니 날이 더 추워지면 장모 혼자 집 관리하기 힘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사위는 그런 이유를 대며 합치자고 했었다.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는 장모에게 오늘은 자신이 힘들다며 한마디를 더 보탠 것이다. 원영 씨는 생각이 많아진다. 다음 날 아침. 조용하던 동네 한켠이 소란스럽다. 어제 노인 회장인 사위 성영 씨가 참가자를 모았던 그 행사. 재활용품 정리를 하는 것이다. 소주병? 그런데 여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바삐 걸음을 옮기고 있다. 다들 모여있는 그곳으로 앞만 보며 직진하는 원영 씨. 이 일을 주도하는 노인 회장이 참가해달라고 한 적도 없건만 어찌 알고 찾아와 은근슬쩍 일을 시작한다. 장모님, 방학기가 뭘 됐어 되기는. 남의 일을 모른 척 지나가지 못하는 성격. 그 덕에 일복 많기로 어디서 빠지지 않는 원영 씨다. 제 양반은 다른 사람들 하는데 자기가 못하면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원래는 85세 이상은 일 안 하시거든요, 정말. 그런데 제 양반은 89세인데도 남들은 하는데 어떻게 쉬냐 해가지고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또 심심해서 못 견디시니까 계속 저렇게 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못 말리는 장모님이다. 결국 오늘도 사위 성영 씨는 장모님과 함께 마을 일을 한다. 재활용품 정리가 끝났지만 성영 씨의 노인의 업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곧 있을 무료 급식 봉사 활동에 참가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명단을 정하는 일이다. 뭘 하셔? 남편이 노인 회장을 맡으면서 경자 씨도 자연스럽게 마을 일에 관심을 갖게 됐다. 내일 그 재활용하고 자원봉사가 썼는데 이름 쓰는 거예요. 자원봉사라고 하면 신이 나서 달려올 사람을 경자 씨는 한 명 알고 있다. 한 사람이 부족해? 한 사람이 부족하긴 엄마 좀 부족한데. 시켜주지. 야, 그 사람 참 자기 엄마가 꽤. 아니 엄마는 하는 걸 아니 좋아하시니까. 그 양반 왜 이렇게 자꾸 일을 못 시켜서 그래? 엄마는 하시는 걸 좋아하니까 아, 하시는 걸 부족하면은 좀 시켜줘도 되지. 부족하긴 하지만 하실 게 있고 하실 게 없는 거야. 여기는. 저번에도 근데, 빼놓고 가서 엄마 서운한 느낌이시더구만. 아니 나 같으면 더 편하겠다. 일 안 시키니까. 근데 다 가고 자기 혼자 심심한데 마을 그래도 봉사활동. 참가해봤자 아무 이득도 없지만 나름 절차를 따라 정하는 거란다. 고지식한 성품은 사위와 장모가 비슷하다. 그래도 대신 바쁜 할머니들이 있어서 모자랄 때는 좀 엄마도 좀 써줘. 바쁜 사람도 있으면 차라리 빼더라도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일을 시키나 자꾸. 아 그래도 엄마가 하고 싶어 하니까 좀 시켜주면 안 돼? 아유 참. 아니 이거는 심심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심심풀이가 아니고 이건 노동이야 노동. 그 노동을 왜 자꾸 시키려고 그래. 아이 노동이라도 가능하면 좀 하시. 아이 물어봐요 일단. 아니 본인 물어봐서. 의사를 물어봐도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이, 엄마. 하필 부부 목소리가 높아질 때 원영 씨가 먹을 걸 챙겨왔다. 아이고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예? 뭐 이렇게 그냥 일만 하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딸이
일하게 여기도 넣어주라는 거예요. 여기도 자원봉사 명단에. 자신은 사위를 돕고 싶어 봉사를 하겠다는 건데 괜히 딸내 부부 불화만 일으키는 것 같아 자리를 피하려는 원영 씨. 제가 말씀을 그런 장모의 마음을 알지만 성영 씨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사이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심심할 때 같이 할머니들 다 가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는데 여기는 안 된다고 왜 자꾸 그 아유, 나는 짜증나게 만들고 있어. 아유, 나도 짜증나네. 아니 알았으니 나가라. 알았어. 아이고 참. 그럼 지금 사람이 아유, 없어 지금.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좀 해주면 안 아니 돼? 사람이 없어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왜 자꾸 그래? 아유 가라고. 아유, 하지 마 엄마. 엄마 안 하는 게 더 편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자기 어머니를 저렇게 일 못 시켜가지고 하는 사람 난 또 처음 봐. 아유 알았어요. 아유 됐어. 나도. 성영 씨는 봉사자를 찾느라 골머리를 썩으면서도 장모님은 배제한다. 허리 굽은 89세 노인이 하기엔 버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너무 몰라도 모른다니까. 아유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아유 참네. 5년 전 엄마가 죽다 살아났을 때 경자 씨는 결심했었다. 앞으로 엄마의 생각은 무조건 지지하겠노라고. 지금처럼 말이다. 맑은 자연을 담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강원도 인제군 최북단의 작은 마을에서 문턱 없는 민박집을 운영하는 경자 씨네. 오늘은 이 집에 원래 행사가 있는 날이다. 바로 두부 만들기. 한 달에 한두 번꼴로 만들어 손님상에도 올리고 가족들도 먹는다. 맷돌로 콩 갈아 만드는 진짜 전통 방식대로다. 성영 씨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고향인 전라도 무주를 떠나 이곳에 자리를 잡았고 40년 넘게 살고 있다. 어머니 것보다 아내 음식에 길들여졌고 두부와 이북 음식 즐기던 장인어른의 식성과 비슷해졌다. 콩이 갈리면서 윤활유 역할을 하기 전까진 맷돌의 힘으로 돌린다. 그 전에 할 때는 돌릴 때도 탁탁 집어넣더니 내가 하면 그렇지. 그래? 엄마가 잡으시라래 이제. 그럼 해보실래요? 제가 떠놓을게. 아니 엄마가 돌리시면서 하는 게 더 편해. 그다음부턴 이렇게 요령과 박자로 돌아간다. 경자 씨가 어렸을 때부터 두부를 만들었기에 모녀의 맷돌 호흡도 50년이 넘었다. 두부를 만들 때마다 경자 씨는 아버지를 떠올린다. 아버지는 이 콩탕밥을 하면은 이만한 그 냉면 대접으로 하나씩 2개씩 잡숴. 아버지 살아계실 땐 두부를 3, 4일에 한 번꼴로 만들었다. 그 정도로 좋아하셨다. 그래서 두부에 얽힌 아버지의 추억도 끝이 없다. 그 전에 아버지 두부 해 잡수려면은 잡수는 건 잘 잡수는데 하는 건 되게 싫어하셨잖아요, 그죠? 거들어주지도 않아 분쩍다니. 그런 무심한 아버지가 좋아했던 두부. 두부 만들며 아버지 이야기를 슬슬 풀어놓던 경자 씨가 엄마까지 모시고 외출 준비를 한다. 아버지 맛 보여드리겠다며 오늘 만든 두부까지 챙겼다. 마을 뒷산에 있는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려는 것이다. 갑작스레 왜 가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아버지 생신이니까 지금 조금 한가할 때 나오려고.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아버지 유언에 따라 기일은 챙기지 않는다. 대신 보고 싶을 때 수시로 찾는다. 산소엔 봉분도 만들지 않았다. 엄마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아죠? 어디요? 요긴가? 저우에죠, 저우에. 저우에 저 솔방울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더 와야지. 여기 나무가 3개가 있잖아. 지금 저만 근데 요 고우에 또 있네요, 고우에.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갈 테니 여긴 임시 거처라는 남편의 뜻에 따라서다. 아버지는 두부 양념간장에다가 경자 씨는 19살에 전라도로 시집을 갔다 20살에 돌아왔다. 맏딸과 헤어진 상실감에 알아놓은 아버지 때문이었다. 그때 아버지를 살린 것도 5년 전 아버지의 병상과 임종을 지킨 것도 맏딸 경자 씨였다. 80이 넘게 살으면 참 많이 사는 거지.
말은 그래도 짝을 먼저 보낸 아쉬움이 왜 없으랴. 부모만 떠나간 자식을 가슴에 묻는 게 아니다. 자식도 부모가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 아버지 모습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빨리 남북 통일이 돼야지 아버지를. 아버지 고향에 갔다가 뿌려드릴 텐데. 맏딸 경자 씨는 언제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수 있을까? 비록 육신은 이곳에 묻혔지만 영혼은 그리던 고향에 깃들었길 경자 씨는 바라본다. 오늘도 평범하기에 소중한 일상은 계속된다. 민박집 안주인 경자 씨는 김치를 담그는 중이다. 액젓 조금만 더 넣어봐야지. 짜지 말아야 되니까. 숙달된 조수인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말이다. 경자 씨의 맛있는 김치 비법은 엄마 입맛에 맞추는 것이다. 요거만 잡숴봐. 조금 싱겁지? 오미자 액기스 조금 더 넣으시고. 조금 싱겁지만 맛있다 하시니 됐다. 늘 넉넉하게 담가 엄마의 목까지 챙기는 경자 씨. 엄마도 전번에 열무김치 담아드린 게 있지요? 그래도 이것도 배추김치니까. 이거 엄마 가져가서 이거 잡수시고. 메론까지 챙겨주는 맏딸. 든든하다. 지금 가시게? 갖다 놔야지. 네. 고생하셨어요. 네. 네. 다 놔뒀다가 엄마 신거 싫어하니까 너 익기 전에 잡수셔. 네. 그런데 모퉁이를 돈 원용 씨가 자신의 집을 그대로 지나쳐 버린다. 걸어서 5분만 가면 되는 막내 아들 집으로 온 것이다. 아니야, 엄마. 한치의 망설임 없이 김치와 메론을 꺼내 건네는 엄마. 어머니,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나 먹으라고 주는 건데. 네. 너 뭐. 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아이고. 푼다 사왔는데 좀 드시고 가세요. 거기 가서 먹어야지. 아니요, 드세요 조금. 아이. 환희는 어디 갔어? 자식 5남매 중에 맏딸과 막내 아들이 한 동네에 산다. 걔는 오늘 안 했지? 막내 동생보다 12살 많은 큰 누나도 엄마 마음인 건 마찬가지. 오늘처럼 김치라도 담근 날엔 바리바리 챙겨온다. 올케. 뭐 엄마가 여기 오셨나? 네. 뭘 드세요 오셨어? 난 김치하고 이거 송이 갖다 주러 왔는데. 아이고, 이거 송이 사왔어. 하영이 아빠가. 사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오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사왔어. 이 귀한 걸. 이 김치 갖다 주러 잘 왔는데. 먹겠습니다. 이렇게 난처할 수가. 나한테 아, 메론이라도 치워놓을 걸. 거기 있는 거 내가 다 저기 저 탄이는 따로 줄 텐데 왜 엄마 잡수라고 준 거를. 많아서 가져왔어. 너는 누나 먹지 왜 가져와? 딸이 할 소리를 당신이 하신다. 아니 그 주면은 엄마는 엄마 먹었지는 엄마를 잡수시라고. 안 줄까봐. 아유. 조금 있을 때는 안 가져오셔도 돼요. 많이 있을 때는 주시고. 그래도 맛나게 먹는 조카를 보니 마음이 풀어지는 경자 씨. 간을 보시더니 조금 좀 싱겁대. 딱 맞아요. 속으로는 벌써 갖다 줄 생각을 하셨구만. 제가 짠 거 싫어하니까. 딸 사이 생각해서 엄마 좀 아들내 좀 이렇게 자꾸 주고 싶어 하지 마. 오랜만에 집안 여자들의 즐거운 수다 시간이 이어진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잘 있어. 네, 그래요. 저희도 잘 먹을게요. 엄마와 딸이 각각의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또 메론도 갖다 주셨구만 그럼. 에? 왜 메론을 잡수시라고 그 물렁해서 잡수시라고. 애들이 잘 먹었다. 아유 애들도 잘 먹지만 엄마가 잘 드셔야지. 애들은 또 나중에 먹으면 되지. 손주는 이 다음에도 커서 좀 많이 먹으니까 엄마가 잡수셔 좀. 이제 이따 먹으면 경자 씨의 잔소리 후반전이 이어진다. 하지만 다 소용없다는 걸 경자 씨도 엄마도 알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웬일로 자리 보전하고 있는 원용 씨. 엄마가 오시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소식이 없자 딸 경자 씨가 찾아왔다. 엄마, 왜? 뭐 하셔? 그래 들어놓지. 왜 들어놓 계셔? 그냥 생전 달 안 들어놓으시는 분이 왜 들어놓 계시지? 심심하니까 들어놓는. 심심해서? 아이고. 그냥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셔? 없어. 안 아파 지금. 뭘 엄마가 이제 들어놓 있는 거 보니까 뭐 병원에라도 한번 갔다 와야겠네. 아유 병원 없으면 병원. 또 한번 가보셔야지. 엄마가 아무래도 아파해가지고 아프지도 않은 거니까. 본인은 괜찮다 하시지만 경자 씨는 걱정이 한지입니다. 결국 외출 준비를 하는 경자 씨. 엄마가 아까 가니까 누워 계시더라고. 아프시대? 좀 아프신 것 같아. 병원에 모시고 한번 가보자고요. 가는 중에 나 인제를 가야 되는데 아, 그래. 그래. 병원까지만 그냥 모시다 드리고 네. 나 인제를 가야 돼.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니 환절기에 기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기어이 큰 병원을 가겠다는 경자 씨가 좀 유난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이유가 있다. 원영 씨가 암을 앓고 있는 것이다. 혹시 더 심해진 건 아닌지 원통에 있는 병원에서 알아보기로 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30분 남짓한 시간 내내 사위와 딸의 표정이 어둡다. 걱정하는 자식들을 보는 원영 씨 표정도 같이 굳는다. 작년 여름 이 병원에서 처음 진단과 조치를 받았었다. 죄송해요. 제가 아이 괜찮아. 들려봐야 되는데 저 아이 괜찮아. 예. 괜찮으실 거예요. 예. 병원이라면 경기를 하고 싫어하는 원영 씨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것도 꽤 오랜만이다. 수술은커녕 검진만 받아도 며칠을 앓곤 하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 갔었거든요. 위에 종양이 있는 걸 발견하고 내시경 수술로 제거했는데 암이 다시 재발한 상태다. 하지만 원영 씨는 더 이상의 수술을 거부했다. 내시경으로 제거했는데 다시 재발했다니까 수술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할머니 못 하시겠다면 뭐. 지금 죽어도 난 여한이 없으니까 절대 그 배를 알리고 수술은 안 하신다고 막 그렇게 펄펄 뛰셔갖고 보태고. 편하게 사시면 되지 뭐. 그냥 영양 조금 살고 주면 돼. 다행히 암이 많이 진행되거나 하진 않은 모양. 의사는 수술을 권하지만 적지 않은 연세이고 하니 원영 씨의 선택도 존중한다고 한다. 엄마가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거 다 드실 수 있죠? 봐봐. 다른 건 어떻게 조금 드시는데 이렇게 막 국수는 많이 드셔. 맛있어요? 엄마가 막국수 때문에 기분이 괜찮아 보인다. 이 틈에 경자 씨가 엄마 속 생각을 들어보는데 엄마는 왜 수술을 안 하실라 그래요? 편하게 살다가 얼마 안 다를 거니까. 아니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라면 맨날 남 아직도 멀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얼마 안 살을 거니까 또 수술 안 하신다래. 응? 해고 돌아가시고 안 해고 돌아가신다면 난 할 것 같은데. 엄마는 반대야? 어차피 죽을 목숨이 되나. 죽을 땐 다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건데 뭐. 엄마까지 죽는다. 엄마까지 없으면 나는 어떡해. 열심히 살았고 큰 후회도 없다. 그러나 환갑이 지나도 엄마가 최고라는 이 딸을 두고 갈 일은 좀 걱정이다.
병원에 다녀온 날 밤 혼자 남은 엄마는 심란해진다. 수술은 안 받을 거다. 개복 수술을 몸이 버텨낼지도 모르겠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 생각도 없다. 죽을 때는 이제 애들 피를 지치지 않고 죽어야 되는데 항상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오래 앓지 않고 애들 너무 고상시키지 않고. 경자 씨도 심란하긴 마찬가지. 그냥 옆에 와서 그냥 구경을 하시라고. 오늘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남편과 나누다 보니 대화 주제는 자연히 홀로 계신 엄마 걱정이다. 당신도 좀 생각을 좀 바꿔. 항상 너무 바쁘고 너무 부지런한 엄마에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 조금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왜냐면 그리고 얘기해봤어? 겨울에 우리 집에 와 계시라는 거? 얘기야 내가 먼저도 했지. 그래서 난 당신이 또 얘기를 안 해서 저번에 가보면은 그리고 그 전기장판 까놓고 주무신다고 그 기름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우리 집은 어차피 방도 넓고 하니까 오시라고 그래 좀. 어? 근데 와서 본인이 글쎄 오시고 싶어야 오시지. 와서 본인이 편안해지면 하는데 장모님이 보여주시는 그 관점에서는 우리 생각하고 틀린 거야. 나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걸로 생각하고 당신이 하는 말을 믿는데 당신은 뭐 엄마 그 편하게 해주라고 하니까 오는 사람을 막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어? 자기는 왜 나를 그렇게 나쁘게만 나를 생각하냐고. 나쁘게가 아니라 당신이 말을 그렇게 하잖아 맨날. 더 늦기 전에 모셔야 할 것 같아 사위 성영 씨가 강경하다. 그 시각 원영 씨는 딸네 집에 마실을 나왔다. 그러니까 엄마 하시고 싶은데 엄마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딸과 더 적극적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사위. 싶은 대로 사시라고 나는 하는 거고. 사위 좋은 딸내 부부의 싸움을 보니 심장이 뚝 떨어진다. 극단적인 말로 그러다가 밤새라도 추운 겨울에 어떻게 돌아가신다면 그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돼. 당신처럼 얘기를 하면 엄마 편하게 놔두시라 이 말부터 하고 해. 그럼 강제로 끌고 와야 돼? 그냥 막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전달을 해주라고. 다름 아닌 자신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다니. 자책감을 안고 돌아가는 길. 이 밤처럼 엄마 속도 까맣게 탄다. 몰라 나는 엄마가 편한 대로 나는 엄마 사시든. 어떻게 하는 게 편한 건데? 응? 당신이 자꾸 그러면 난 더 속상하다고. 속상은 뭐가 속상해? 왜 안 속상해? 자기는 내 말은 안 들어주고 맨날 아니, 뭐 난- 당신 네 의견대로만 하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보지. 공청회라도 사람. 아우 됐다고요. 아유 나는 왜지? 아유 참 큰딸이라는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에. 아유. 또 그런 거. 네네 네 맘대로 하세요. 예. 알았어요. 네. 아유. 네 맘대로 하세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왜 그렇게 생각이 달라? 사실 경자 씨도 남편 생각을 이해는 한다. 그러나 엄마 뜻을 거스르고 싶진 않다. 성영 씨는 왜 이렇게까지 장모님을 모시려는 걸까?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 누나네 집에 계셨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모님이 이제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그 딸의 일을 도와주는 거 보면서 내가 장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내가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런 날은 더 엄마가 보고 싶다. 주무셔? 왜 왔어? 좀 주무셔. 네. 뭐 왜 맨날 저 엄마 때문에 그러지? 아이고. 엄마가 저 우리 집에 와서 안 계시니까. 이제 또 날씨가 암보다 딸이 속상한 게 날씨가 더 추우니까 아프다. 엄마 이제 여기만 따뜻해도 소용이 없어. 이런 데가 참 이거 봐 이렇게 냉골이니까 이게 차고. 보일러는 오늘도 정지. 자신 안 돌보는 엄마가 걱정이다. 엄마가 오래 살 거야. 오래 살 거야. 오래 사실 거야?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유 그렇게 자신만. 너만 잘 살면 돼. 너들만. 며느리 아들 잘 살고 딸도 잘 살고 그러면 걱정 하나도 없어. 내 혼자 살면 제일 편해. 아유 제발 좀 엄마 좀. 응?
사랑이 아빠하고 나하고도 좀 이렇게 다투지 않게 좀 엄마. 엄마와 딸이지만 두 사람은 64년 지기 친구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낀다. 가족들이 여러모로 생각이 많은 밤을 보내고 난 다음 날. 사위 성영 씨는 일찌감치 뒷산에 올랐다. 약초며 버섯을 캐기 위해서다. 요 며칠 갑자기 추워졌으니 곧 겨울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 되면 버섯은 더는 구경하기 어려워진다. 강원도로 장가오고 난 뒤 40여 년을 산을 타 거의 반 10만이가 된 성영 씨가 예상하는 오늘은 버섯이 있을 것도 같구만. 진짜 예감이 좋아요. 지금. 아무래도 산이 주는 선물을 듬뿍 받을 수 있을 것 같단다. 강한 예감을 믿고 자리를 맴돈 끝에 여기 있어. 보이시나? 이거 웬만한 아기 얼굴만한 능이버섯 발견. 예감이 적중했다. 땄네. 오늘 저녁 밥상이 괜찮을 것 같은데? 능이버섯은 소화를 촉진해 위에 좋고 순환에도 효능이 있다. 또 인공 재배가 불가능해 가격도 높은 편이다. 지금은 이제 송이가 비싸서 그렇지만 옛날 어르신들 말씀은 뭐 1능이 능이가 최고로 맛있고 두 번째 표고 세 번째 송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으로 수출하다 보니까 뭐 송이 찾는데 실제 맛은 이 능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먹어보면 맛있겠죠. 네. 여기 있네 여기. 갈라졌네. 되게 붙었더니. 야. 아유. 재수가 좋은 날이네. 이거. 근데 버섯은 줄기를 따라서 나거든요. 이게 줄을 맞춰서 이렇게 나는데 장모님의 병에 큰 효과가 있지는 않겠지만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걸 찾고 싶어 나온 길. 이렇게 성적이 좋으니 기쁘다. 그 시각 원용 씨는 외출 준비 중이다. 곱디고 온 분홍색 티셔츠를 챙겨 입고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머리까지 빗은 뒤 밖으로 나선다. 오늘은 밭일이 아니라 나름의 공식 일정이 있는 날. 우선 함께할 동물을 챙긴다. 미안아. 네. 가자. 아니 뭐 어디? 요가하러. 지금 가야 돼요? 응. 그럼 이거 입고 가야 돼? 티? 그래. 네, 알았어. 그럼 잠깐만 기다리셔요. 원영 씨는 곧 인제에서 열릴 노인 요가 대회에 참가할 선수다. 그런데 얼마 전 팀 멤버가 장기 결석 끝에 탈퇴하자 새 멤버로 딸 경자 씨가 합류하게 된 것이다. 집에서 걸어가면 5분 남짓 걸리는 마을 회관에 왔다. 불러가가지고. 아이고 오셨어요 언니. 반갑습니다. 매일 봐도 반가운 얼굴들이다. 곱디고 온 분홍색 옷 맞춰 입은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자 이제 집중 박수 3번 시작. 자 힘들어갔죠? 지금 이 순간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유쾌한 할매다. 오른쪽 왼쪽 갑자기 또 헷갈리네. 또 다리 꾹꾹 눌러서 요렇게 요게 주름살 잡히는 여기를 꽉 눌러줘. 그러면 시원해. 시원해? 그러니까. 자 이제 그 다리를 요렇게 잡아요. 잡고 자 엄지발을 요렇게 내 입술 쪽으로 한번 가져가봐요. 안 돼. 자 왼발이니까 자 알아 고마워 사랑해 쪽쪽쪽쪽. 에이 쪽쪽쪽. 요가단 막내 초보 멤버 경자 씨도 열심이다. 이 나이에 못할 게 뭐가 있어. 원영 씨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다. 음식 맛있는 거 있으시면요
자식 주지 말고 나부터 드세요. 나부터 먹고 나서 배부르면 너 먹어라 주세요. 아셨죠? 내가 최고, 내가 1번이라는 거 아시죠?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서 일정이 있는 날은 주민들이 식사도 함께한다. 다른 때 같으면 원용 씨가 나서서 챙기고 나르고 할 텐데 오늘은 젊은 인력 경자 씨가 대신한다. 밥도를 차세요. 딸이 함께하며 받쳐주니 같은 밥을 먹어도 더 든든해지는 기분이 든다. 수업을 듣고 온 경자 씨는 엄마와 요점 정리 복습 중이다. 좀 쉬어야 돼. 엄마도 좀 쉬셔야죠. 오늘 엄마 요가하면서도 잘 들으셨지? 맛있는 건 누가 먼저 먹으라 그랬지? 내가 먼저 먹어. 자식들 생각하지 말고 맛있는 건 아끼지 말고 엄마가 다 잡수시라고 알았지? 알았어. 우리는 이 다음에라도 또 맛있는 거 또 사 먹을 수가 있잖아. 자식들한테 더 피해를 주는 거니까 일 좀 조금 좀 하시고. 그래도 이제 그런 거. 다음 날 아침. 늘 그렇듯 원용 씨의 하루는 텃밭을 살피는 걸로 시작된다. 그런데 왠지 기력이 없어 보인다. 한창 동네며 밭을 누비고 다녀야 할 보행 보조차도 멈춰 서 있다. 텃밭을 보고는 몸이 좋지 않아 다시 들어와 쉬고 있는 것이다. 관리를 하느라고 하는데 확실히 요즘엔 하루가 다르다. 얼마 전 다툼 때문에 아직도 서먹서먹한 부부. 부모를 위하는 마음은 같지만 방법이 다른 두 사람이다. 이런 분위기를 견딜 수 없는 성영 씨는 자리를 피한다. 나 회원에 갈 거야. 금전. 대꾸조차 하지 않고 외면하는 경자 씨. 이 냉기는 오래 갈 듯 싶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는 원용 씨가 안 보이니 동네가 텅 빈 것 같다. 점심 무렵 원용 씨 이웃 주민이 찾아왔다. 어디 아프셔서 들어오셨어? 아니요. 들어와요. 혼자 이렇게 노인회관에서도 원용 씨가 안 보이고 밭에도 없으니 이상해서 온 모양이다. 원용 씨가 왜 안 보이냐며 노인회관에서 만난 사위 성영 씨에게 물었더니 이런저런 속상한 얘기를 좀 하더란다. 속상하긴 원용 씨도 마찬가지. 겨울만 가요. 내 사정 아는 친구가 맞으니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다. 그래도 사오가 기특하잖아. 이렇게 모신다리잖아. 딸은 내 어머니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사오가 그런 사오가 어디 있어? 그 사오는 보통 사오가 아니야. 아주머니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노인회관에서도 노인네한테 잘해. 예. 곧 닥칠 겨울도 고민이고 요즘 기력이 좋지 않은 것도 고민이지만 가장 고민은 자식들. 친구와 이야기하다 보니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다. 결국 이날 하루는 아무 일도 못한 채 앓고 고민하느라 하루를 보낸 원용 씨. 다음 날 새벽부터 원용 씨의 보행 보조차 바퀴 소리가 울린다. 고민이 깊을 때 찾아와 생각을 정리하곤 하는 곳이다. 원용 씨의 기도는 한결같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자식들이 행복했으면, 그리고 자신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날 저녁. 무언가 결심한 듯 옷가지를 챙기는 원용 씨. 몸이 좋지 않으니 당분간은 좀 조심할 요량이다. 그때까진 자식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우선 함께 지내며 몸을 수스르려 한다.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폐를 덜 끼치고 싶은 마음에 이불이며 보따리를 들고 나온 원용 씨. 깔끔하고 단정한 성품이 묻어난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나들던 딸네 집 가는 길. 그런데 오늘은 왠지 낯선 곳에 가는 것 같은 설렘이 인다.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님을 걱정해도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아이고, 아버님 오시는데? 응? 술 따라주세요?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살러 왔어. 아유, 잘하셨어요. 얼른 오세요. 싸우지 말고 살아야죠. 엄마 이게 어쩐 일로 이불까지 따라주셨어? 이제 싸우지 말고. 다 좋으신 거야? 돕는 건 좋아해도 도움받는 건 싫어하는 꼿꼿한 장모님이 얼마나 큰 결심을 한 건지 성영 씨는 안다. 걱정하시지 말고. 내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서로 이제 찌드렁대지 마라. 내가 기분이 안 좋지. 그러면 내가 때로 또 갈지도 몰라. 알았어 엄마. 절대 안 싸울게. 자기도 이제 엄마 생각한다 합시고 날 뭐라 그래 좀 하지 마. 왜냐면 부모는 내 자식인데 딸한테 뭐라 그러면 엄마는 아이 난 속상해. 딸이랑 사우나 다 같아 나는. 원영 씨는 앞으로도 자식들과 함께 더 행복해질 것이다.